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 일요일이고요. 현지 시간 오전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랑 오늘 새벽에 이 삼성전자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슈들을 체크를 하다가 추가된 이슈가 있어서 이 월요일장 준비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내용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켰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이 종전에 대한 합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우리가 뉴스 잘 보면서 무조건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주님들이 이제 월요일 장 시초부터 나올 움직임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전 합의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14일에 종전 합의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동시에 종전 합의 서명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뉴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충돌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볼 건 이 호르무즈 해협이랑 핵시설 폐기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상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 월요일 장 초반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만약에 월요일 아침까지 이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된다면요, 시초가부터 이 금요일 고점이었던 33만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33만원 위쪽으로 올라서는 순간 금요일날 이제 나오지 못했던 이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신규로 쌓인 대차 물량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장 초반부터 무리하게 35만원까지 직행하는 그림보다는 33만원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친 뒤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혼란세가 가중이 될 수가 있는 게, 자, 일단 월요일 밤에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 금리 발표 남아 있고 당장 월요일부터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 확정시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 얘기는 패스를 하고요. 지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발표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 장 투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월요일에 결과 보고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FOMC 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자, 16일부터 17일까지는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8일에 금리 발표를 해요. 자, 여기서 신임 케빈 워시 연준 회장의 첫 FOMC입니다. 자, 금리 동결은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새로운 의장이 물가와 경기 둔화 중 어느 쪽으로 방점을 두고 이 시장이랑 소통을 할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케빈 워시가요, 트럼프 쪽 사람이기도 하고 트럼프는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인 걸 생각을 해보면 웬만하면 이 케빈 워시도 매파적인 발언은 심하게는 안 하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메이저 자금들은 무리하게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월요일 오후로 갈수록 관망세나 해지성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고려를 해볼 때 월요일 장중 프로그램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고 33만원 돌파에 실패를 한다면 주가는 31만원대, 조금 더 눌린다면 30만원대까지도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눌림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표 발표나 금리 관련 중요 이벤트 일정들이 있죠. 이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급이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삼성전자 물량을 더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보다 한번 밀렸을 때 누가 받는지 확인하면서 저점 구간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제가 보는 저점, 고점 가격 구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삼성이라고만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새벽까지 미국이랑 이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정리되는 대로 핵심 가격만 추려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어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눌림을요, 삼성전자의 추세가 무너지는 걸로 본다기보다는 고점을 다시 바라보기 이전에 악성 매물들을 털어내고 30만원대에서 외인과 기관의 이 새로운 매수 평균 단가를 형성하는 건전한 횡보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우리가 금요일 흐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32만 4천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33만 9천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시작부터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33만 원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윗꼬리를 남기면서 32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흐름을 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이런 급등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왜 33만 원 위쪽에서 마감을 하지 못했는지입니다. 자, 이걸 봐야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일장을요, 단순한 급등장으로만 보지 않아요. 자,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찍은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래쪽에서는 쇼커버링과 프로그램 매수가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고, 이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새로운 대차 물량이 쌓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면 금요일 삼성전자 매수 금액이 4조 5천억 원, 그리고 매도 금액이 3조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순 매수 금액이 1조 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어요. 자, 주식 수로도 227만 주가 넘는 순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518원. 자,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줘서요. 자, 환율이 1550원 위에서 움직일 때는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차손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외인 입장에서도 이 삼성 같은 대형주를 다시 담을 명분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금요일부터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대차 잔고입니다. 자, 6월 11일 목요일 날에 삼성전자 대차 잔고는요, 자, 하루 동안 2,380만 주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2일 금요일, 자, 이때는요 1,200만 주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자, 1,230만 주입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대차 물량이 빠르게 쌓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금요일에 주가가 폭등을 했고 종전 기대감도 더해져서 쇼커버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새롭게 대차 잔고 물량이 1,230만 주가 증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까지 만약에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까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자, 금요일에 나왔던 폭등에도 불구하고 1,200만 주를 신규로 증감을 시켰다라는 건 공매도 세력들이 다음 주 주가 흐름을 무조건 상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에서 잡았던 매도 물량은요, 손실 때문에 쇼커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올라갔고, 근데 이 위쪽에서 또 다른 공매도 포지션이 새롭게 쌓인 겁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1조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도 33만 원을 종가로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차익 실현도 나왔고 이 위에서 새롭게 들어온 대차 수요도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월요일 장초에 빠질까요? 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금요일 거래량이 6천만 주를 넘겼고 아래쪽에서 실제로 받아준 자금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한 번에 33만 원을 뚫지는 못했지만 33만 원대 가격에 있던 이 물량을 상당 부분 거래시키고 내려왔다라는 점은요, 다음 상승 시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종전 기대감도 같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흐름을 예상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랑 이란 이 합의가 실제로 진전이 되고 유가가 추가로 안정이 된다면 월요일 장 초반에 금요일 날 고점 다시 두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전일 미국장 기술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이 스페이스 X 상장 흥행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자, 반대로 장 초에 상승이 나와줬다가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33만 원 아래쪽에서 계속 눌린다면요, 우리가 31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흔들리면 30만 원대까지 봐야 돼요. 자, 결국 다음 주는 오르냐 내리냐 이런 단순한 예측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중간중간 발생하는 파동에서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을 누가 더 잘 잡느냐 싸움이에요. 지난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침부터 종가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장보다는요, 위쪽으로 한번 올려놓고 개미들 물량 털어낸 뒤에 이 눌려있는 가격대에서 주포 세력들이 다시 물량을 받아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처럼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비중 전체를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닌 일부만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겨두고 일본 금리나 FOMC를 앞두고 이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물량을 줄일 때 다시 기회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점 구간이나 고점 구간에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자, 혼자서 차트와 수급 보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 주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월요일에 어느 가격 구간에서 움직여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 필요하실 때 상단 번호로 삼성이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제 번호로 편하게 요청해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아침 장전에 공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보다 중간에 만들어지는 이 흔들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6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FOMC의 회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월요일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요,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지켜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